굴착공사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굴착공사는 건축공사에는 반드시 건축공사뿐만 아니고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전 공사에 굴착공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기초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굴착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착공사를 하기 위한 공정을 한번 또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굴착공사 공정 순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이것도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 장비를 반입을 해요, 현장에. 굴착 장비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백호, 굴삭기라고 하죠. 백호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굴삭된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덤프 트럭이라고 그러죠. 운반 트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굴착 장비를 현장에 반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굴착 작업을 하게 되죠. 굴착 작업을 이제 해서 굴착기로 땅을 파서 그걸 이제 운반 장비인 운반 트럭에다 실어주면은 운반 트럭이 이제 또 이렇게 현장 장내를 운반한다든가 아니면 장외로 운반을 하게 되죠. 이렇게 토사 반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굴착 공사를 할 때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서 어떻게 감소 대책을 사용을 하고 개선 후 이제 점검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계적인 요인으로서 굴착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굴삭기 등 장비를 운반 트럭에서 하역시 장비가 전도된다.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굴착기가 우리가 백호를 굴삭기라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굴삭기는 주로 어떻게 운반하느냐? 요건 이제 궤도로 되어 있는 굴삭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바퀴, 타이어로 된 굴삭기도 있고, 물론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 방법에 따라서. 물론 타이어로 운행하는 거는 여러분들 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길에서 이렇게 굴삭기가, 직접 자기가 스스로 운반하는 걸 보셨겠지만, 요 무한궤도로 되어 있는 장비들은 이게 지가 혼자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트레일러라고 그러죠. 트레일러에 싣고서 현장까지 운반해 옵니다. 트레일러에 싣고서 현장까지 운반해서 현장에서 이제 트레일러에서 지발로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장비 조립도 하고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운반 트럭에서 하역시 장비 전도 위험은 뭐냐면 트레일러에서 밑에 땅으로 내려오면서 장비가 이게 굉장히 중량이고 대형 장비다 보니까 이 조금만 이게 무게 중심이 안 맞아도 그냥 전도돼 버려요. 전도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현장 위험성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사가 나와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이더라 해서 감소 대책을 우리가 마대 가설대를 사용 시 충분한 폭과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서 작업을 했더니 아주 위험 요인이 아주 현저하게 낮아지더라. 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고 있는데요, 경사로를. 그것만 가지고 주로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목재라든가 아니면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현장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해서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위험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굴삭기 운전은 조작 미숙으로 작업 중 근로자 충돌, 이런 이것도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 의무를 좀 확인을 해서
특별화된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뭐 굴착 단부 주변에 작업 중 단부로 추락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뭐 착용을 해서 추락 방지를 한다든가 안전 방망을 설치를 해서 추락을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성을 낮추고 있죠. 자, 요 굴착 작업에 대해서 이것도 공정 분석한 순서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이렇게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굴착 장비 반입 시 인적 요인에 대한 위험 요인, 요것 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착 단계. 굴착 단계에서는 뭐 인적 요인은 저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적 요인은 이렇게 번면 뭐 토질이나 지층 상태 점검 소홀에 따른 번면 붕괴 위험이 뭐 발생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든가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사 반출 시에 굴착된 토사 반출 시에 위험 요인들이 인적 요인, 그 다음에 물적 요인은 이제 별로 없고요. 반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 요인들, 뭐 토사 반출 시 주변 변면이 붕괴. 뭐 저거는 이제 덤프차로, 반출을 하다 보니까 덤프차에 토사를 실으면 굉장히 중량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번면에 다짐이라든가 아니면 그 번면 경사도가 적정 굽의 이하가 아니면은 붕괴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종종 붕괴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로자가 무리하게 운반 트럭 상부에 올라가다가 추락. 이게 뭐 운반 트럭이라는 게 덤프 트럭이죠. 덤프 트럭이 여러분들 덤프 트럭에 올라가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운전자가 올라가죠. 운전자가 이제 덤프 트럭 덮개를 지금은 뭐 자동으로 이렇게 덮기도 하는데 뭐 그게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그 덮개를 운전자가 직접 올라가서 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덤프 트럭 흙을 다 싣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높이가 2m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또 사다리 타고 조그만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추락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이런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켓과 운반 트럭의 토사를 과적제해서 아니면은 이제 제대로 덮어지질 않아서 부속, 즉 돌 깨진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싣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뭐 도로를 파손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시설을 뭐 손상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굴착 단부 주변에서 작업 중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험 요인이 이제 작업 방법에 의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책은 이제 저런 대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토사 뭐 작업장 주변 번면 굴착 구배 준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를 배치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에 맞춰서 저런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되죠. 자, 기계 장비 토사 반출 시 기계 장비에 의한 이런 위험 요인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으로서는 세륜 시설 조작 중 감전. 요거는 이제 세륜 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는 이제 흙을 직접 흙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덤프 트럭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현장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현장 내에 있는 흙과 먼지를 밖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퀴를 닦는 시설을 세륜 시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륜 시설이 이제 주로 이제 지금은 모다를 사용해서 물을 이렇게 쏴서 바퀴를 이렇게 씻는 그런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감전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삭기 회전 중 굴삭기 후면부에 근로자가 충돌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뭐 근로자가 운행 중 주변에 근로자가 충돌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굴삭기 후면에 이제 근로자가 그 주변에 바짝 다가가 있다가 이제 굴삭기가 이제 그 회전하면서 근로자를 이렇게 충돌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후진하면서 근로자를 인식을 못해서 근로자하고 직접 충돌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굴삭기 버켓 연결부 탈락에 의한 버켓 낙하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굴삭기하고 예를 들어서 굴삭기 종류에 따라서 버켓을 이제 여러 가지 바꿔서 이렇게 다 바꿔 달아서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핀으로 사용을 않고 이렇게 좀 쐐기처럼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던 과정에 근로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켓이. 그럼 이제 근로자의 신체로 그게 이제 그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그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감전 방지를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충돌 방지 위해서 요즘은 굴삭기 그 회전체에다가 경광등을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접근 금지 표지를 몇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유도자를 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작업자 아닌 사람은 아예 현장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위험 요인을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굴착 공사를 했고, 요거는 이제 하나 더 좀 공정 분석을 해서 위험 요인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요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이제 거푸집 공사를 이제 워낙 이건 토목, 건축, 플랜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 공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한번 가봅시다. 거푸집 공사를 이제 공정을 분석을 하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재를 먼저 반입을 해서 가공을 하고 이제 또 직접 설치할 자리로 이제 운반 양중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거푸집 자재를 반입해서 가공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요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카고 크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는. 물론 이제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하지만, 보통 이제 가공하고 소거리 이렇게 운반할 때는 이제 카고 크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판 거푸집 같은 경우는 합판 가공하기 위해서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이라든가 이걸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에 전동 공구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표현 안 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위험 요인을 아주 수시로 발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설비들이죠. 이게 이제 되면은 거푸집하고 요 동바리를 이제 조립을 하게 되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이제 거푸집하고 동바리를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저렇게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작업은 굉장히 타 작업에 비해서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사용하는 장비도 요거는 이제 양중을 주로 철근 양중이라든가 거푸집 양중, 그다음에
뭐 동바리를 양중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타워 크레인, 그 다음에 뭐 크롤러 크레인, 뭐 이런 크레인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크레인 설비에서 뭐 와이어로프에 의한 파단이라든지 뭐 이런 그 위험 요인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콘크리트 작업이 이제 끝나서 거푸집하고 송바리를 해체를 해야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해체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해체는 이제 그 동바리라든가 거푸집을 그 높은 데서 이렇게 직접 많이 떨어뜨리게 돼요. 떨어뜨리게 되다 보니까 작업자들한테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푸집이라든가 동바리가 쓰러지면서 뭐 근로자한테 직접 이렇게 충돌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또 요건 작업발판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건 이동을 하면서 주로 작업을 해서 작업발판 위에서 떨어지는 그 추락 위험 요인이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푸집 작업도 마찬가지로 요 공정 분석에 따라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공정 분석을 해보면 그 순서에 따라서 위험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하고 감소 대책을 잠깐 알아본다면은 슬라브 거푸집상에서 실족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다. 요거 이제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을 하고 그 슬라브 위에서 작업하다가, 보통 슬라브 거푸집이 하면은 가장 낮은 뭐 2층 단층이라고 하더라도 슬라브 위는 보통 한 3m, 4m 높이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난간대가 없을 경우 실족해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망제까지 우리가 이제 유발할 굉장히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끝막이판을 설치를 해서 뭐 낙하물을 또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재가 불안전하게 적재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무너질 그럴 위험 요인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푸집 아니면 이제 또 우리가 대형 벽판 거푸집 아니면 깽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푸집이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만 유로폼처럼 뭐 조그만 게 아니고 깽폼처럼 대형으로 조립된 이런 거푸집은 적재가 잘못 뭐 세워놨다든가 아니면 뭐 동바리 같은 경우 세워서 적재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한테 무너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망제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위험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재하는 방법도 정적인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안전하게 적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관리 감독자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위험 요인을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러면 요거 그 공정 분석한 걸 가지고 그 공정 분석한 부분 위험 요인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인적 요인으로서는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이것도 운전자에 의한 그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이것도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의 작용 유무 경력을 확인해서 반드시 적절한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거는, 건설 현장은 예전에는 인력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부 장비 아니면 공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의한
그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장비의 운전원의 운전 그 자격 유무하고 그 경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타다가 그 추락을 한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재를 운반한다든가, 크레인 이제 그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카고 크레인, 그 다음에 그 카고차, 이런 걸 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근로자들이 조금 걷기 싫어서 차량에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추락을 하거나 또 자동차에 충돌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도 관리 감독자 아니면은 또 그 유도자를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적 요인으로서 자재 반입, 급습자재 반입, 가공 운반하는 경우에 물적 요인으로서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크레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양중 양중기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그 다음에 이제 인양중 인양용 보조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물체의 낙하, 이렇게 로프가 반드시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로프가 파단된다든가 절단에 의해서 낙하하는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와이어 로프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고, 또한 작업 전에도 반드시 점검을 해서 손상된 부분, 그 다음에 마모 변형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요게 없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있죠. 또 이제 그 섬유로프 같은 경우는 그 섬유로프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전에 손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섬유로프 같은 와이어로프도 물론 그 점검 중요하지만 섬유로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절단 속도가 와이어로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섬유로프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위험 요인을 도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 같은 경우,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 요인은 거푸집 자재를 불완전하게 적재해서 외부 충격 또는 편심화주에 의한 분기.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재 인양 시 한 줄거리 결속해서 인양 중 자재가 낙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파이프를 그 크레인으로 이용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철근을 이제 올린다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두 줄거리로 해서, 수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옮겨야 되는데, 한 줄거리로 하게 해서, 요게 이제 수평이 유지가 안 돼서, 한쪽으로 기울 경우에는, 이게 밑으로 파이프라든가 철근이 쏟아지는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양중을 하고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두 줄거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줄거리로 하되 또 반드시 이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거푸집 자재 반입 시 이제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으로서는 목재 가공용 둥구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의 접촉 해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러운 선해 또는 자재의 낙하. 기계다 보니까, 크레인 같은 경우, 크레인을 돌리다가, 기계 장치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이렇게 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선해 작업 그 하부에는, 근로자들이라든가 통행인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인해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가 탈락돼서 자재가 낙하될 위험 요인. 이것도 많이 발생을 하죠. 후크라는 거, 이렇게 후크는 이제 와이어 로프를 이제 자재를 들어 올리는 고리를 우리가 후크라고 그러는데, 이 후크에서 이게 와이어 로프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해지 장치라고 그러죠.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달고 있는 자재는 전부 다 낙하가 되겠죠. 이런 위험 요인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꺾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이게 카고 크레인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고 크레인은 주로 이제 외부에서 카고 크레인을 이제 인대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게 사용한 지가 오래되면은 이게 카고의 붐대가 이게 많이 손상이 된다든가 해서 이게 꺾이는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고 크레인 자체를 이게 언제 출고가 됐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아니면 5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5년 이내에 뭐 출고된 자동차에 한해서 우리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들어온 그 크레인 같은 경우도 또 미리 작업 전에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사고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자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할 때는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인적 요인, 물적 요인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작업 방법에 의한 그런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에 의한 위험 요인들이 또 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설명은 별도로 시간 관계상 않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해체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거푸집 동바리 해체 작업도 인적 요인, 그 다음에 물적 요인,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 의한 요인, 또 기계 장비에 의한 요인은 특별히 기계 장비를 대형 기계 장비를 안 써서 안 넣어놓긴 했는데, 굳이 기계 장비를 속에 우리가 공구를 이제 기계 공구를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여기에 기계 공구 속에는 우리가 빠루라든가 망치 망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망치 자료가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면서 부러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한테 벽에 부딪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빠루 이렇게 이제 제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또 이 빠루가 근로자가 다루기에는 또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이게 근골격계의 위험 요인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 빠루는 주로 이제 근로자들끼리 협력해서 작업을 함으로써 그런 위험 요인을 이제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아주 없다 그래서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공사를 또 공정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콘크리트도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에 반입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반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반 트럭에 콘크리트를 현장으로 반입을 하게 되면은 레미콘 운반 트럭, 그 다음에 펌프카를 이제 현장에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그 장비들이 있고요. 위험 장비들이 있고, 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할 때는, 뭐, 여러분들 현장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콘크리트를 이제 그 지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호퍼라는 거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다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로 된 그 진동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진동기가 이게 굉장히 또 이게 감전 요인이 굉장히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감전 요인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면을 골리기 위해서 이제 피니셔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피니셔도 요건 엔진을 뭐 사용하는 것도 뭐 주로 이제 엔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동기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해서 이것도 그 감전 요인이 굉장히 많은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다 되고 나면은 우리가 양생이라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데, 그 양생할 때는 주로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풍기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게 되고, 열풍기를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갈탄이라고 해서 탄을 떼서 탄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우리가 열을 그 거푸집에다가 그 열을 공급을 해서 콘크리트가 양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열풍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뭐 물론 갈탄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불꽃을 내는 이런 그 작업이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산소 결핍 내지는 또 갈탄을 사용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뭐 안 쓰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환기를 주로 시켜주고 있죠. 주기적으로. 그리고 근로자가 저 내부에서 일정 시간 이상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 요인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공종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그런 그 공종, 건축, 토목, 그 다음에 뭐 플랜트 크게 대분류를 했을 때 뭐 적용, 이제 중분류로 넘어와서 건축 같은 경우도 중분류에서도 한 뭐 20개 정도 이렇게 공종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공종이 나눠진다 그랬고, 그 20개, 뭐 예를 들어서 20개, 물론 20개도 더디일 수도 있지만, 20개 공종 중에서 20개 공종 중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공종을 분석을 해서 공종 분석한 그런 과정에서 또 위해 위험 요인을 이렇게 파악을 우리가 지금 해봤는데, 요거 몇 가지만 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유해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현장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킨 이 위험 요인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건설업에서 위험성 평가는 위험 요인이 아주 다양해서 이게 특히 전문적으로 기능도가 높은 기능 그렇죠. 그 작업 반장들이 위험성 평가에 참석을 안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